하루가 지나간 차트에 누군가 남긴 발자국.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옵션의 개념, 행사가, 또 만기에 대한 이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옵션 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옵션의 미결제 약정. 저희가 이제 그 수급 기초론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기본 개념만 짚었었죠.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잔량과 증감뿐만이 아니라 옵션 호가의 변화까지 추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옵션 판에 대한 예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요. 옵션 미결제 약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옵션 미결제 수량이 많이 누적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해당 행사가에 옵션 발행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옵션 미결제 수량이 누적이 크다는 얘기는. 그 자리는 세력의 방어선이다. 이건 이제 우리 시장의 대선배님인 TSPO님이 하신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외과 옵션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현재 자리가 250인데, 지금 현재 자산의 위치가 260이라고 할게요. 260인데, 콜옵션 270에 옵션 미결제 수량이 굉장히 커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270에 콜옵션을 많이 발행해놨다는 거죠. 누가? 시장의 주인이 발행한 거겠죠. 주인이 발행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 가격이고 기대 가격이고 상승 한계 가격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죠? 세력의 방어선이다. 넘어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반대 측면에서 현재 자리가 260인데 250 풋옵션의 옵션 미결제 수량 누적이 크다. 이 얘기는 뭡니까? 250 풋옵션 외과 옵션을 많이 발행했다는 거죠. 누가? 시장의 주인이. 그 얘기는 뭡니까? 보통 내려가더라도 그 자리, 짚어둔 그 외가격 옵션 자리인 250짜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주인의 의지죠. 따라서 옵션 미결제 수량 누적이 큰 행사가 자리는 세력의 방어선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짚고 본다면 현재 자리는 250인데 260과 240 사이에서 세력들이 위아래로 틀어쥐고 있다. 그런 부분은 옵션 미결제 수량의 누적 부분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들이 만약에 미결제를 발행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크게 뚫리면서 깨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의 본질 첫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들은. 그리고 파생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인데 옵션 시장 역시 공급자 우선 시장입니다. 공급자는 옵션을 발행하는 자고 옵션 매도자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옵션 미결제 약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옵션에서 미결이 선물에서 미결과 이제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시장에 진입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선물의 미결이나 옵션의 미결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선물 미결과 비교를 해본다면 선물 미결의 증가는 그 시장 움직임의 무게감이에요. 선물 미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에 진입 세력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진입 세력들이 많아져서 싸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선물 미결이 작으면요. 싸움이 일어났더라도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근데 선물 미결이 크면 싸움이 큰 싸움이거든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승부가 나게 되면 그 이긴 자들의 방향 쪽으로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그래서 선물 미결의 증가는 시장 움직임의 무게감, 또 진행 방향의 영속성, 그리고 동폭, 변화폭이죠.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옵션 미결의 증가는 이 선물 미결의 증가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미결의 증가는 옵션을 발행한다는 것은 시장의 역동성을 짓누른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 미결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반면에
옵션 미결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향후 흐름에서 많다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주 상반된 차이를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옵션 미결의 증가가 시장 변동성 확대에는 적신호다. 좋지 않은 신호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콜옵션 미결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시장의 주인 그들이 콜 발행을 했다는 얘기고 그것은 상방의 제한적 흐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풋옵션의 미결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시장의 주인인 그들이 발행을 마구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는 하방 흐름에서 제한적 흐름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옵션 미결제 약정을 이해하는 기본 토석이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실제로 저희가 자주 보는 저랑 방송을 이제 같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항상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엑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엑셀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을 옵션 미결제 약정 잔량입니다. 그다음에 당일날 변화, 미결 증감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눌러서 바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이제 화면을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2014년 12월 30일 장 마감 후 모습입니다. 장 마감 후 모습이에요. 옵션 미결제가 많이 쌓여있는 외가 행사가 자리는 세력의 방어선이라 그랬죠. 250 콜옵션에 4만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4만 3천 개 많이 쌓여 있죠. 여기는 2만 8천 개고요. 250짜리는 세력의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250 위로 더 치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풋옵션 쪽은 극외가 쪽으로 이렇게 옵션이 많이 발행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나 237 풋옵션에 대해서는 43,000개로 가장 두드러지거든요. 따라서 237 풋옵션 쪽으로는 더 내려가는 거는 여기서는 한번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콜옵션이 쌓여있는 것과는 다르죠. 옵션 미결이 이제 일주일쯤 계속 변하면서 이런 부분에 미결이 쌓일 겁니다. 245나 242 옵션에 미결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미결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다는 시장의 옵션 판의 변화가 옵션 미결 잔액을 보면서 관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만기주에 접근해 갈수록 옵션 미결제 잔량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중 변화도 장중에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12월 30일 날 하방으로 4.15B의 변폭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날 일중의 변화를 보게 되면 콜옵션에는 미결이 많이 쌓였어요. 특히 247 옵션을 보면 28,000개지만 10,000개가 늘었던 겁니다. 그날. 그 전날까지만 해도 18,000개 수준이었으니까 많지 않았었다는 거죠. 247 콜옵션, 250 콜옵션, 245 콜옵션에 미결이 굉장히 많이 발행되면서 콜옵션이 짓눌렸고 반면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000개, 2,700개, 3,900개, 특히 240 풋옵션 같은 경우는 7,598개나 미결이 감소합니다. 240 풋옵션은 보겠습니다. 36,000개인데 43,000개, 43,000개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240 풋옵션이요. 네, 이 해당 옵션이 7,000개가 줄고 237은 6,000개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237에서는 마가되면서 240 풋옵션은 환매수를 했다는 거죠. 외가 옵션에서 풋옵션 환매수가 발생될 때는 시장 흐름의 변화가 방향성이 강하게 나온다고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12월 30일 날 2014년 12월 30일 날 일중 시장 흐름은 하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물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옵션판의 미결만 봐도 그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일중에 상세히 관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옵션 미결의 잔량 또 변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옵션 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잡으면서 왁구를 잡아 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판을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각 행사가별로 있는 전 콜옵션과 행사가별 전 풋옵션을 전체적으로도 시장을 조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엑셀 시스템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죠? 미결 콜잔,
콜변, 풋잔, 풋변, 콜잔의 퍼센테이지, 풋잔의 풋변의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걸 보시면서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어요. 특강을 통해서. 그러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이 미결 콜자는 콜 옵션 전체 종목, 이 콜 옵션들 각 전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종목마다 그 미결 잔량이 있습니다. 콜 260은 보세요. 미결제 약정 잔량이 255는 48,000개, 252는 43,000개, 얘는 4만 개 이런 식으로 전부 있거든요. 이런 그 행사가별로 평가를 합니다. 행사가별로 평가해요. 현재 가격으로 해서 총계를 낸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가 있죠. 48,000개는 0.05 더하기 43,000개는 0.09로 곱해서 더해주고 4만 개는 0.19로 곱해서 더해주고 28,000개는 현재 가격인 0.43으로 곱해서 더해주고 1.02 곱하기 16,000개, 2.20 곱하기 10,000개, 3.90 곱하기 4,500. 그래서 전부 더해줍니다. 그러면 미결제 잔액, 전체 콜옵션의 미결제 잔액이 나오겠죠. 그죠? 전체 풋옵션 잔액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18.1 곱하기 215개, 16.2 곱하기 426개, 11.30 곱하기 2399개. 각 그 잔량을 현재 가격으로 곱해서 전체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풋옵션의 전체 미결제 잔액이겠죠, 그게. 그 규모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12월 말, 2014년 말, 전체 콜미결 잔액은 134679. 미결 풋자는요, 4531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결 콜변과 미결 풋변은 뭐겠습니까? 미결 잔량이 아니라 당일 미결 변화량이겠죠. 당일 미결 변화량. 이게 아니라 이 변화량. 그날 변한 게 얼마큼 변했느냐. 근데 여기서 현재가로 곱하면 의미가 없겠죠. 현재가로 곱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가 대신에 뭘 곱하겠어요? 뭘 곱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 실제 거래된 거래량을 감안한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을 변화된 미결 금액과 곱해서 전부 더해주는.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낸 것이 이날 변화된 콜 변화된 금액이에요. 29734. 미결 풋 변화된 금액은 이날 일중 그날 하루 동안 변화된 게 마이너스 20898.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날 미결이 줄었구나. 풋의 미결이 줄었구나. 콜의 미결은 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날 전체 미결 콜잔과 미결 풋변, 미결 콜변, 미결 풋잔, 미결 풋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현재 이 분만 놓고 본다면요. 전반적으로 풋 미결 잔액이 콜 미결 잔액보다 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장의 주인들이 풋옵션 발행을 그동안 탄탄히 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락은 사실 제한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중에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콜 발행은 더 늘렸고, 그죠? 콜 미결 변이 늘어났죠? 미결은 풋은 환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시장 흐름이 하락 흐름이었으면서 방향성이 강하게 나온 날이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셨으면 4.15p 변폭 속에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부에 12시 반 이후에 들어간 양매도는 2014년 말 경우에 승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종가 저가로 갔는데도 장 후반부에 양매도자들이 이겼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미결 콜잔과 미결 풋잔 속에서 짜여져 있는 판때기의 수급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변동성 매수자가 변동성 매수를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짜온 판때기의 틀 구조 때문에 크게 하방으로 가면서 수익을 내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미결과
미결 콜 총계와 미결 풋 총계가 10배수 이상 차이가 나면 반대 방향으로 큰 시세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 같은 것들도 시장의 흐름들, 통계치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쪽으로 시세가 크게 나면 벌어집니다. 미결 콜잔과 미결 풋잔이 크게 벌어져요. 근데 이 전체적인 개치가 10배수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큰 시세가 나와요. 방향성으로 그 변곡이 아주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미결 콜잔과 미결 콜변에 대한 이 부분은요, 상대 비교예요. 상대 비교. 미결 콜잔은 미결 풋잔분의 콜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풋 대비 콜은 29.7%가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미결 풋잔이 336.5%라는 거는 3.3배만큼 미결이 더 많다 시장에. 그리고 콜은 풋 대비 한 30%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걸 여기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전체 부분까지 단순히 이제 그 판을 딱 보면서, 단순히가 아니죠. 중요한 얘기죠. 예, 행사가별로 되어 있는 옵션 미결제 약정 잔량과 그 당일날 변화한 수량을 보면서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들 첫 번째 짚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는 방법, 행사가별로 전부 평가하고 행사가별로 거래가중 평균값을 곱해갖고 전부 더해줘갖고 실제 우리 시장의 콜옵션 전체, 풋옵션 전체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판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큰 테두리에서 파악해보는 방법. 그것도 지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가 잔량의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어느 HTS나 어느 곳에도 주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보실 수 있는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엑셀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이 어디에 보이는 부분이냐면요. 그동안 관심들을 안 가지셨을 텐데요. 이 옵션 호가라고 해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수치가 199.4%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결과치예요. 마이너스 199.4%가. 이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데요. 우선 플러스 방향이면 그 상방으로 호가가 옵션 쪽에서 상방향으로 옵션의 호가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수치면 옵션에서 전반적인 호가 수급은 하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호가를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 호가가 많고 선물 매도 호가가 작다. 그럼 선물 매수 호가가 많으니까 상방 호가다. 그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선물만 놓고 보면. 그러나 옵션은 전 행사가를 같이 놓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옵션 호가의 가라로 장난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수치는. 그리고 이 수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저랑 지금 살펴보시고 나면 이거는 그들이 장난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물은 장난칠 수 있어요. 선물은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호가로. 그러나 옵션은 한 행사가에 대해서 일부 행사가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을지언정 전체 옵션을 전체로 장난은 못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호가 수급은 호가 잔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우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콜 매수 호가 잔량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풋 매도 호가 잔량이 있겠죠. 이거 다 모르겠습니다. 콜 매수 호가 잔량과 풋 매도 호가 잔량은 일단 델타 상방의 호가 잔량들이죠. 상방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호가 잔량들이죠. 이거를 행사가별로 전부 평가해서 총계를 냅니다. 그걸 데이터 원으로 잡아요. 이 방법은 미결 콜잔을 잡을 때 여기서는 미결 잔액 수량을 갖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호가 잔량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풋매수 호가 잔량과 콜 매도 호가 잔량. 이건 전부 하방 호가들이죠. 방향을 하방으로 보는 호가들이죠. 이런 호가 잔량들을 행사가별로 전부 평가합니다. 행사가별로 전부 평가해서 총계를 내서 데이터 2로 잡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가지는 의미는
데이터 1은 상방 수급 지표고 데이터 2는 하방향 수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표에서 이 41.5%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방 혹 수급 지표에 대해서 데이터 2분의 상방 수급 지표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방 호가의 변화를 하방 호가에 대해서 백분율로 한 거죠. 하방 호가에 대해서 상방 호가의 변화를 백분율로 한 것이에요. 두 번째 240.9%는요. 역으로 데이터 1분의 데이터 2거든요. 즉 상방 호가분의 하방 호가. 즉 상방 호가에 대한 하방 호가의 변화를 백분율한 거예요. 하방 호가를 백분율했고 상방 호가를 백분율한 거예요. 그래서 상방으로의 어떤 부분과 하방으로의 부분을 뺐을 때 음수가 나오죠. 마이너스 199.4%로 옵션 호가 수급 변화에서 시장의 하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실시간 관측, 실측을 통해서 이 변화가 어떻게 상대값이 변해가느냐 여기서 지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갖는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네, 상방 상대값과 하방 상대값의 차이, 네, 즉 이 부분이죠. 이것이 부호가 양이면 상방 흐름 진행이고요, 음이면 하방 흐름 진행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해당 진행 방향으로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이런 부분이 특정 수치 이상을 넘어가면 원웨이성 흐름으로 갑니다. 300이 넘어가는 경우는 원웨이성 흐름이에요. 원웨이로 시장이 막 상방으로 갈 때요, 옵션에서 이미 다 이런 수치에서 다 체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복수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옵션 판때기에서 그러한 변화들을 다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옵션 미결제 약정을 잔량과 또 일종 증감되는 내용, 그리고 호가 잔량의 변화를 통해서 옵션판을 읽고 그 옵션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옵션 판때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를 하면서 단순히 옵션 가격만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향후 시장 변화를 예측했을 때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판때기를 읽는 방법, 특히 이제 옵션 판때기가 어떻게 짜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옵션 판때기, 짜여진 판때기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 목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조성론 네 번째 강의 시간 옵션 판때기, 옵션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강의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개인들의 그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떤 패턴들, 그런 부분들과 그런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에 대한 시장 조성자들의 대응 형태, 시장 조성 방법, 이런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 행태들을 좀 분석해보는 관점에서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조성론 네 번째 강의, 옵션 판때기, 해당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